모르는데 속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을 받게 됐는데 그 용문산 부처바에 가서 신을 받았어요. 제가 선생님 이제 신엄마 연결이 돼서 그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8.15 광복절날 그날 그 더운데 신을 봤는데 몇 시간을 뛰는데 제가 발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저희 법당에 쪽탱화가 모셔져 있거든요. 회장님이.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제가 제자리를 가고 보니까 그 쪽탱화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그분들 그때 다 나타나셨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받았냐면은 하늘에서 그 질그릇에 물동이를 이고 할머니가 오셨다. 애기 양쪽에 거느리고 그게 첫 말문이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얀 모자 쓴 할머니가 구슬 목걸이 하고 오셨다고 그러고 옥황상제님은 네모진 의자에 구슬 모자 쓰고 오셨다고 그러고 제가 그런 식으로 12분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신음하고 한 3개월 만에 떨어지고 제가 홀로서기를 했는데 이제 우연히 우리 지금 여기 도량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서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온 건데 천문 기도 도량이요? 예.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할머니가 그 이상한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6개월도 안 됐어요. 4,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냥 산인데 냇물이 있는데 얼음이 꽝꽝꽝꽝 얼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꽃갈 쓰고 큰 옷을 입은 할머니가 막 뭐를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절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아가 너는 무엇을 알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저는 할머니가 해서 그냥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애기인데도 대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꽝꽝 얼었으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내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또 화면이 바뀌어서 조그만 지금 같으면 선앙당 같은 그런 집 산신각이 딱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호랑이 탄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집이 딱 있는데 줄을 한 50명을 섰어요. 일반인 줄이.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가 너는 여기 가서 살아야 네가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꿈이 뭔 꿈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연히 여기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 도량이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6개월 때. 계룡산 천문 기도 네, 도량을. 여기 성화봉에 이제 계룡산 줄기지는 여기 성화봉이고 여기가 그 흥룡골입니다. 여기가 9글자 써서 흥룡골이고 용이 9마리랑 승천을 했다는 데가 이도량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우연히도 여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도 이도량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도량에 정말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 딱 한 채. 지금 저쪽에 있는 방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좋은 인연이든 신의 인연이든 뭐 좋은 일이 더 많았겠어요. 지금이야 좋은 일이 많지만 옛날에는 힘든 일이 더 많았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 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제가 그런 사연으로 지금 여기 계룡산에 매화단 최고사 간판을 올려놓고 살아가요. 그런 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제자 가림을 해요. 가림을 하는데 우리 애동제자 일시 제자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우연히도 어떤 보살을 통해서 제가 아는 보살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기가 아는 애기가 아니라 어떤 보살을 통해서 우연히도 저한테 일을 갖고 온 거예요. 제수꽃을. 그런 연이 돼서 일을 해주고 그 일이 잘 선물을 받다고 거기까지만 듣고 연락이 3년 동안 끊어졌었어요. 근데 만 3년은 아니지만 만 2년 횟수로 3년을 끊어졌는데 올해 우연히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저 누구예요. 그래서 웬일이니 반갑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도량에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이시 제자가 오늘 일하는 제자님이. 그래서 이 제자가 그러기까지는 속 보이는 말도 있고 안 보이는 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렵게 이제 우리 한국 땅에 온 계기도 사연도 많은 애기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 애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얘기를 보면서 그냥 가슴으로만 안아줬어요 제가. 응? 근데 이 얘기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아이고. 제가 그냥 막연히 엄마가 제 핸드폰 번호를 하루를 그 비번을 풀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맙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애기 살려줘라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음.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병원에 가셨는데? 아니 소리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얘를 살려줘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하고 일어나서 우연히 또 어떻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이 얘기가 깨어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상의드릴 거 있으면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서 그게 8월 2일이에요. 양력으로. 근데 제가 그날 못 갔어요. 일을 오는데 너무 늦어서 그럼 내일 가마 그런데 그 밤에도 또 실신을 해가지고 애가 또 중환자실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밤새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 가서 병원을 가니까 또 우리 애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무릎을 꿇겠다고. 그래 잘했다. 너는 천에 없어도 이걸 안 가면 못 간다. 안 된다. 할머니한테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잘못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수 제자 애기 그 같이 손길 잡고 가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실험마로 부족한 것도 많은데 또 어쨌든 제가 오늘 열심히 하면은 잘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는 아무리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연금해도 제자가 노력하지 않는 제자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길 오면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게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택하지 않는 내가 택했나 보다. 그런 세월을 내가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자 할머니 할아버지 착하지 않은 제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애기도 오늘 20 제자 우리 애기도 그냥 이렇게